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믿는 대로 말하는 대로 크는 아이. 이 책은 제가 아이를 막 낳았을 때 사서 읽었던 책인데,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공감을 받아서 나도 나중에 아이가 크면은 이런 식으로 키워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때 당시에는 애가 너무 갓난아기고 어리니까 그냥 감명만 받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를 갔거든요.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나서 보니 제 의지와 다르게 아이의 의지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딪히는 일도 많아지고 점점 제가 풀어나가야 할 숙제들이 많아졌다 싶은 요즘에 이 책이 다시 책장에서 눈에 띄어가지고, 그래 다시 지금쯤 한번 읽어보면 정말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꺼내서 읽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목에 전부 다 내용이 다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이는 믿는 대로, 엄마가 믿는 대로,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대로 큰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챕터들마다 그 주제를 보면은 이 제목이랑 내용이 일맥상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챕터 1, 엄마가 바라보는 대로 아이는 존재한다. 챕터 2, 엄마가 부르는 대로 아이는 존재한다. 3. 엄마가 말하는 대로. 4. 엄마의 마음이 건강해야 아이의 마음이 단단해진다. 이런 식으로 전부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방식이 어떠해야지 아이가 어떤 식으로 큰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이 저자는 교육학을 전공했나? 교육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오랫동안 교육업계에 종사를 하기도 하면서, 그리고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자신의 경험과 다른 아이들을 컨설팅했었던 그런 경험들을, 사례들을 충분히 얘기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이가 굉장히 안 좋게 큰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아이가 안 좋았지만 마음을 열고 좋아지더라,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런 종류의 책이 뭔가 필요하다고 느꼈던 계기가 있는데, 이게 아이가 갑자기 올해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유치원 때는 애가 분리불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엄마만 사는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다면, 지금은 더 컸으니까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으니까 형아로서 바라는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가 점점 더 엄마가 없으면은 잠을 잘 못 자고, 약간 분리불안 같은 그런 증세들도 조금 있고, 이제 커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제 눈에는 뭔가 다른 애들은 전부 다 엄마 없어도 학교 잘 가고 잘 자고 즐겁게 친구들이랑 잘 노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유독 엄마만 찾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책들이 이제 제 마음속에 더 필요로 와닿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아이는 엄마가 절대적으로 엄마가 바라보는 그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문제가 있는 아이로 바라보면은 문제가 있는 아이로 크는 거고, 절대적으로 정말 존재 자체로 너무 소중하고 완벽해 하는 그런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은, 아이는 진짜 나는 존재만으로도 엄마한테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고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그렇게 자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뉘우치고, 내가 만약에 아이의 이런 상황에 대해 조금 아이를 좀 못 믿어하지 않았는가, 아이를 믿지 못하지 않았는가, 아이를 너무 다그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비록 그럴지라도 아이는 엄마가 바라보는 대로 존재하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끝까지 믿어주고 칭찬을 아끼지 말고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제 심리 상태가, 아이가 왜 이러지? 아이한테 어떤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 왜 그래? 왜 자꾸 다른 애들은 다 잘 가는데 너 혼자 왜 그래? 라는 식으로 이제 다그치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제 그런 자신의 마음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기의 마음을 더 표현을 못하고 더 떼만 쓰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을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 먼저 이 책에서도 공감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너가 지금 많이 불안하구나, 힘들구나, 학교생활 적응하느라 힘들구나, 그랬구나 라면서 먼저 한번 공감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아이는, 우리 누구는 잘할 수 있어 하면서 더 격려의 말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라고 이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스트로크 언어라고 하는데, 디스카운트 언어는
너 왜 그래?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너 혼자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아이의 마음을 존중하지 않고 깎아내리는 게 디스카운트 언어고, 아이가 아무리 뭘 잘못해도 아 너가 이게 힘들었구나, 하지만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 하고 공감을 해주고 더 올려주는 것들이 스트로크 언어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이를 키워본 입장에서 스트로크 언어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그리고 만약에 얘가 물을 하나 엎질렀어. 처음에는 그래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물 엎질릴 수 있지 라고 하지만, 그게 5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아무리 반복을 해도 계속 쏟으면 너 또 엎질렀어, 엄마가 좀 조심 좀 하랬지, 이런 식으로 말이 먼저 나가는 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저도 항상 그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핵심이죠. 그리고 인내심을 갖고 아이를 믿어주고, 아이가 엄마가 결국은 바라는 대로, 엄마가 보는 대로, 엄마가 믿는 대로 존재하는 그런 창조물이기 때문에 아이를 항상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것, 아이를 긍정적으로 믿어주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칭찬을 할 때에도 잘못된 칭찬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잘못된 칭찬의 예는 아이가 1등을 해왔어. 너무 잘했다. 1등 했다. 너는 1등을 놓쳐본 적이 없구나. 진짜 착하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부담을 주는 칭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이는 나는 1등을 놓치면 엄마한테 칭찬을 못 받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결과에 집중해서는 칭찬은 독이라고 합니다. 대신에 아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어. 하지만 아이가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던 그 과정들은 분명히 칭찬받아 마땅한 그런 행동들이잖아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너가 이번에 원하는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너가 뭔가의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다, 좋았다,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행동했던 과정에 포커스를 주어서 하는 칭찬들이 아주 더 좋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아직 아이가 시험을 보는 그런 과정까지 제가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머릿속에 리마인딩 하면서 가지고 가야겠죠. 아이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머릿속에 계속 기억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잘 못했어도 그 과정을 보고 너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이거는 정말 잘한 거야, 너무 멋있었다, 대견하다 라고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각과 생각을 항상 잃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 책에서 제가 크게 3가지 공감을 했던 게, 첫 번째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믿는 대로, 보는 대로, 말하는 대로 아이는 크기 때문에 아이한테 항상 긍정의 언어,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시선을 줄 것, 그것이 정말 첫 번째로 공감이 됐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가 클수록 부모도 자기 인생을 확고하게 만들 것.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특히 교육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이 교육에 전념을 해서 아이가 다 대학 가고 나면은 전부 다 빈둥지 증후군에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지 말고 아이한테 인생을 잘 사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는 먼저 엄마, 아빠, 부모가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최고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부모인 나 자신의 인생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첫 번째로 더 멋있게 잘 살도록, 나만의 세계를 확실하게 확립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적이지 않도록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게 또 공감이 됐던 포인트고요. 세 번째, 아이는 나에게서 왔지만 나의 소유물이 아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줄 수 있지만 아이에게 나의 생각을 심어줄 수는 없다. 이 말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아직까지 범하고 있는 오류가, 아이는 내 거 같잖아요. 아직 애기고 아직 어리고 나한테만 의존하고 집착하고,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진 않고 아이도 커가면서 이제 자기만의 의사와 생각과 자기만의 가치관들이 형성이 되고 자기만의 세계를 자기 스스로 형성해 나갈 것인데, 그거를 존중해 주는 거죠. 아이에게 부모의 생각과 부모가 살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기질과 아이의 적성을 있는 그대로 존중을 하고 아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 물론 정말 안 좋은 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대로 살려고 하면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훈육이 들어가면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라고 잘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만, 보통 가지고 있는 욕심들이 있잖아요. 내가 의사가 되지 못했으니까 너는 의사가 되라, 내가 판사가 되지 못했으니까 너는 판사가 되라 하면서 억지로 아이에게 전공을 강요하고 이렇게 공부하라고 하는 것. 내가 만약에 사람이 다치는 것도 못 보고 피 보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엄마 아빠가
너 의사해 해서 의사하면 애가 의사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못합니다. 아이의 기질을 그대로 존중을 해주면서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놔두는 것이 결국은 부모의 역할일 것인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심지어 저희 부모 세대들도 아직도 본인들의 욕심 때문에 자식들인 우리들한테 너는 어떻게 해야지, 너는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강요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이를 잘 키우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잘 키우려고 긍정적으로 믿어주고, 부모의 인생에서 먼저 독립성을 갖추고, 그리고 아이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줄 것. 그게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 믿는 대로 마르는 대로 크는 아이는, 저는 이제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 책이 도서관에서 빌렸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또 두고두고 봤던 책이거든요. 근데 어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워야 되겠다 하고 마음의 각성을 한번 하는 정도면은, 이 책을 실질적으로 아이가 좀 더 큰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갔을 때 아이하고의 어떤 갈등, 아이를 어떤 식으로 대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취약아동, 미취약아동 시기보다는 취약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한 번씩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은, 정말로 좋은 그런 책입니다.